오늘도 이제 오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그 홍보 채널 구축하는 거에서 이제 별로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는 뭐 홍보에 좀 진심인 편이죠.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카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스트하고 해본 결과 유튜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직접 거의 다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뜻밖의 이제 쇼피파이 같은 거 되게 길거든요. 1시간 47분짜리인데도 물론 뭐 다 보진 않았겠죠. 근데 광고한 게 아닌데 57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17시간 전에 17시간 전에 올린 거니까 저 스스로 좀 놀라요.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았나? 이런 것도 뭐 유료 광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62회 이거는 유료 광고였어요. 189회 이거는 유료 광고를 한 경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유료 광고 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썸네일도 여기부터는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도 않더라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도대체 유튜브 광고를 저도 시대에 벌써 뒤떨어진 거죠. 이렇게 유튜브 광고가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늘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분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했던 링크가 또 업체들 잘못돼 있어. 중에서 9개 점이 월 매출 1,000만 엔을 넘었습니다. 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매출 1,000만 엔을 넘은 점이 무려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2천만 엔 이상 점은 2개입니다. 이 글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 글을 상위 먼저 다 30점 써놓는 거죠. 중에서 그리고 18개가 이 작년 10월 글을 매출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읽고 요 글을 해설해주는 형식을 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대본이 되고 또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알려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역시 카페를 1차 기지로 한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이걸 가지고 유튜브 썸네일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다른 줌으로 나라의 찍은 거예요. 온라인점을 열고 줌으로 운영할 수 찍어도 있도록 도와주는 티쿤 글로벌의 이거는 김준범입니다. 가상 화면 오늘은 쓴 거고요. 기분 좋은 물론 뉴스를 좀 지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OBS입니까?
10월에 OBS가 촬영하는데 더 티쿤을 좋은 이용해서 툴이라고 하긴 해요. 일본에 근데 진출했던 저는 업체들 지금 뭐 제 중에서 수준이 9개 유튜브는 처음 점이 하기 때문에 월 OBS를 또 매출 배우기 너무 힘들어서 1,000만 엔을 줌으로만 넘었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 있는데, 뉴스를 전해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내용이 뚜렷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가 쉽게 쓸 수 있는 툴을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계속 그냥 해보면 개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질은 어떻게 홍보 활동 좀 하세요? 이게 제일 힘들죠. 글을 쓰는 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행위 같아요. 이거 저도 느끼지만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썸네일 만드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쉽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왜 안 했을까? 이걸 왜 외부에 돈 주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웠고 촬영도 쉬웠어요. 근데 썸네일을 제가 직접 만들기까지 거의 몇 개월이 걸린 거죠. 시도를 해보는 데까지. 다 거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유튜브 편집을 배워보려고요. 근데 아주 잘할 필요 없잖아요. 뭐 자르고 붙이고 그 다음에 자막 넣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게 힘든 거지 배우는 시간은 제가 편집 배워야겠다면 한 1시간이면 끝날 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툴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진짜 어려운 거는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제젤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내용을 실어 나갈까 이렇게 계속 보는데 이제 만들기만 하고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누구나 다 이거 시작하는 게 스타트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뭐. 그리고 뭐 운동이든 뭐 공부든 제일 힘든 거는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꾸준하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취미 삼아 해야죠. 근데 오늘 오셨던 분들도 활동을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로 단톡방 활동을 하셔요. 단톡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왔길래 아니 공짜인데 왜 카페를 안 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깨우치는 거죠. 카페 쓰면 됐었는데. 그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단톡방의 그 좋은 컨텐츠는 다 날아가잖아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찾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쓰는 게 확실히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황 대표님 오늘 참여하셨는데 굉장히 어쨌든 이것도 지금 새로 하신 거잖아요. 드롭다운 버튼 만든 거. 그 전에는 다 풀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전 카페에 이 기능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어. 지금도 저는 이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미 관리 기능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글도 워낙 잘 쓰시고 근데 어쨌든
이 카페는 9월 11일 날 개설한 거예요. 9월 11일 날 개설했는데 사람들한테 회사를 소개할 때 이걸 소개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이제 뭐 저는 오는 길 이런 것도 다 여기에다가 표현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제 홍보글 쓰기에서 홍보 글은 무조건 써야 되지만 계속해서 유튜브 활용을 아주 적극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약간 있으셔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해서 오는 길에 제가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이거 제가 예, 좀 전에 찍었 을지로 삼가역 출구입니다. 9번 출구예요. 9번 출구로 나오면 을지로 삼가역 9번 출구 보이죠? 근데 사실 나와서 여성분이 지도 보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왼쪽에 보면 꽤 감각 다른 감각이 유명한 동경우동이라는 음식점 보이고요. 지도 보기 한 50m 직진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릴 수가 없잖아. 50m 정도 직진하면 유튜브 보지 말고 항상 찍는 영보극장 사거리입니다. 저는 그냥 문법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9번 출구 나와서 쭉 그러니까 오세요. 카페 말고는 유튜브 그러면 이런 거를 확실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은 못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는 맞는 영보극장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항상 카페와 유튜브를 연결하는 이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거 카페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셔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글들을 여러 개 옮기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사업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긴 할 건데 사실 그 카페를 만들고 이제 글을 올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가 강력하다는 건 아는데 적인 장벽이 더 높아요. 얼굴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9만 회 이상 하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올린 것도 있고 근데 얼굴은 노출을 못 시켰어요. 얼굴 노출 안 시키고도 캐릭터를 붙여.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캐릭터라도 써서 하는 거죠, 뭐. 그 가전제품 소개를 컨텐츠로 삼는 남자는 그거 가면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곰 가면 자기 캐릭터니까 어색하지 않던데. 그래서 하여간 일단 특히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노출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뭐 다른 형태로 캐릭터로 처리하거나 이렇게라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업무 관련된 글도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홍보를 할 건데 네, 유튜브가 여전히 고민입니다. 유튜브. 근데 하여간 어차피 사업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서 좋은 고과를 받으려면 유튜브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숨줄 아닐까. 그리고 뭐 돈 떨어지면 회사 망하는 거고 뭐 돈 안 벌리면은 진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무조건 유튜브는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뭐 얼굴 노출 안 하고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을 일단 해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사무실 자체를
스튜디오로 꾸민 거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한쪽으로 몰고 방음 처리하고 이 칸막이 다 새로 했죠. 그 다음에 앰프 시설 갖췄죠. 카메라 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거를 지금 평가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썼지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전 유튜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하고 해보니까 촬영을 왜 삼자가 촬영하는 게 더 힘들다. 왜냐하면 대표님도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찍는 거 시간 되니까 찍기 좋거든요. 집에서. 그럼 줌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줌으로 찍는 거거든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쓸데없는 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10월 매출 크로마키를 샀어요. 1,000만 원을 18만 원짜리 넘은 점이 샀는데 무려 그냥 9개입니다. 배경화면이 지금은 더 9개 좋더라는 중에서 거죠. 그래서 그 2,000만 원 18만 원 이상 주고 산 점은 것도 어디다가 2개입니다. 당근으로 팔아야 되나 그리고 아주 고민이에요. 상위 여기 갖다 30점 놓으려고. 중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18개가 인터뷰를 같이 작년 할때 10월 쓰면 매출을 되는데 넘었습니다. 이게 줌으로 해도 온 전혀 문제가 29일 없는 그러니까 어제 그다음에 일요일까지 이것도 공개인데요. 지난번 거는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한 이것도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글도 계속 써보면 느는 것하고 이렇게 촬영을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촬영이 무조건 문제가 유리하다는 뭐냐.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서 반드시 글씨가 안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20년 지금 해보니까. 이것도 찍곤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컴퓨터 쇼핑몰을 만드실 컴퓨터가 거면 쇼피파이로 화면만 만드셔라. 정리하고 사람을 그리고 또 깨워서 하나는 그러면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하는 이런 거는 식으로 무조건 좀 계속 가보고 시행착오를 제가 봤을 거치면서 때는 왜 국내에서 하냐 자기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영상을 만들 무조건 쇼피파이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되죠. 우리는 쇼피파이 공부에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땡전 한 번 들어오는 거 일단 없어요. 쓰는 게 우리는 티코는 그래서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그걸 지원해주는 회사의 양이 이름이에요. 쌓여야 질이 바뀌니까 그리고 일단 이 많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임팩트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쓰니까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냐, 뭘 개선했냐. 처음에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OS만 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는 휴대폰 OS잖아요. 너무 조작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이걸 판 사람들이 윈도우 OS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하고 잭을 사서 연결하니까 이게 윈도우 OS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OS는 컴퓨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지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해외 직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판도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 해보면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는 일단 시작해라. 시작하고 나면은 뭐가 해결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까지 잠깐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확인하면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세요? 내 이야기를 쓴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론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일반론은 썼다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쓸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건 일반론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불안과 경쟁 심화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만 보면 내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입 달린 경제학자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자료만 긁어 모으면. 근데 이렇게 해외 직판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을 얘기하지 말고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 거로부터 그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활용법 이렇게 쓰면은 일반론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티쿠는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전체를 아는 사람이 쓰는 것처럼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쓰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야기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사랑 이런 거는 재미가 없는 얘기예요. 인류 보편의 사랑을 다룬 책이 The Art of Love밖에 없대요. 아시죠? 에릭 프롬이 쓴 The Art of Love라고 사랑의 기술이란 책. 이게 사랑 일반론을 다룬 어쩌면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사랑 얘기 혹은 내 친구의 사랑 얘기는 유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글이 산다는 거예요. 음악 평론을 한다고 쳐봐요. 음악 평론가가 일반론 관점에서 음악 평론을 하는 거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Sing Again 3가 시작됐더라고요. Sing Again 3 전 Sing Again 너무 재밌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은 잘했다는 사람이 자기는 추천 누르는 사람 셋, 4명은 추천 안 하잖아요. 왜냐? 받아들인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넌 왜 추천했냐 그러면 다 받아들인 게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재범은 뭐 평가하는 수준이 보면은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고 미스터 트롯에서 보면은 조영수죠. 그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장윤정도 저는 그렇게 실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장윤정도 음악을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노사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감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론을 얘기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글은. 그래서 내 감정, 내 감각, 내 생각, 내 계획, 내 구상, 내 걸 쓰는 게 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 이렇게 쓰면은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 쓰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단 말이죠. 대신에 내가 느끼는 불황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 어디 뭐 있긴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불황을 설명할 때 내가 중앙시장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앙시장에 갔는데 그 큰 안양 중앙시장이 6시 반이면 서서히 문을 닫더라. 그래서 그 중앙시장에 있는 내 지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요즘은 6시 반, 7시 이후에는 시장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느끼는 불황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호황이든 그건 난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걸 분석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 정육점 하는 지인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코로나 전에는 11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8시에 문을 닫는다. 손님이 안 온다. 근데 마침 그때 웬 사장님이 들어오시길래 인사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 사장님은 중앙시장에 전기 고장난 걸 수리해주는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요즘은 중앙시장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중앙시장 일만 해줘도 바빠서 다 해주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중앙시장 외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황이죠. 내가 느꼈을 때 불황인 거죠. 그리고 그 안양 이마트 가봤더니 그전에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 게 짜증이 났어요. 들어가면은 또 너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헤매야 되니까 안 가고 냈는데 최근에 가니까 진짜 주차 대기 길이 없어요. 그거 들어갔더니 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냐고.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 그 쿠팡으로 간 거죠. 쿠팡. 근데 이걸로는 불황이 설명이 안 됩니다. 쿠팡에서 그만큼 매출이 나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칼라 박스, 포장 박스를 만들어주는 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 거래처가 200개인데 작년까지는 주문량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유지가 됐대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200개 업체 전부가 자기한테 박스 주문량이 50% 밑으로 다 떨어졌대요. 진짜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위기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거시 영역에서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불황으로 안 가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심각한 불황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는 게 가장 정직한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베끼는 걸 쓰지 마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문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그건 네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근데 뭐 네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알아보려면 저는 공부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저도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한국통계원 들어가서 자료 뽑으면 나오게 하죠. 근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택시 기사하고 얘기했더니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는 내 얘기예요. 설사 틀리더라도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이거를 쓰는 게 내 이야기 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떨까요? 이 글은 내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이 훌륭한 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런 글이 진짜 생생한 글이죠. 황 대표님이 쓰신 글. 그러니까 뭐 그 음악 선생님이 라트라비아타를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자기도 감상 한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좋아서 라트라비아타 원작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원작 소설 한글 제목이 춘희였어요. 춘희. 근데 이제 음악 선생이 이걸 춘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빨간 책. 그래서 막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거창한 얘기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결국은 사람과 만나는 과정의 연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쓰는 거죠. 내가 겪은 걸 쓰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써야지 그게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이 가르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 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니까 가르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통해서 당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충고도 하지 않죠. 이래라 저래라 조언도 하지 않죠. 합시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얘기를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은 가르치지도 충고도 조언도 권유도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내 얘기하기라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 여기까지 지금 이거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복습하면은 하여간 사람이 주어가 되겠어라 보여지다 이런 게 다 틀린 글이란 말이에요. 보이다 자체가 피동형이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또 진다 이런 말이니까 지다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99%는 지다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되어지다. 되다 자체가 이미 피동형인데 거기에 지다가 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어렵죠. 이런 영역부터는 어려운데 이걸 피하는 방법은 사람이 주어가 되게 쓰면 돼. 사람이 주어가 되게.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면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지다 표현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사형 쓰지 말고 동사 쓰고 얘 때문에 이 명사형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사형 대화를 한다. 대화한다자는 거예요. 대화하다 자체가 동사잖아요. 근데 왜 이게 붙을까요? 이거 일본어 영향이에요. 100%. 그래서 대화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다고 무척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잘 말하는 습관을 분석해 보면 이거 엄청나게 쓴다는 거 알 거예요. 사고를 한다. 사고 자체가 생각 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미 동사형이거든요. 근데 사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추정한다. 을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명사가 들어갔죠. 대화, 생각, 사고, 추정 이렇게 들어가면서 글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동사를 쓰세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는 저도 글 써놓고 보면은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에 놓으면
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글이 움직이면 역동이 생겨요. 그래서 동사를 쓰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사리를 느낀다. 이런 것 하여간 이거 사리 자체가 또 명사죠. 사리 자체가 명사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근데 동사로 쓸 수 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여버리다. 죽여버리다는 동사니까 그죠?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동사를 쓰라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이런 것도 또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보라는 명사가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잖아요. 근데 목숨을 담보하고가 쉬운 말일까요? 목숨을 걸고가 쉬운 말일까요? 목숨을 걸고가 무조건 쉬운 말이거든요. 근데 명사형뿐 아니라 거의 100% 한자어예요. 얘들이 오는 명사가 거의 100% 한자어예요. 한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글이. 그래서 고유의 동사를 쓰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여기도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어요. 서비스 자체가 또 명사죠. 근데 서비스 한다는 게 동사인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서비스. 은은 이렇게 수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동사를 쓰면은 부사를 쓰게 돼 있어요. 부사. 어려운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를 쓰면은 무조건 부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사 형용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서비스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똑같이는 부사죠. 똑같아 형용사인가? 똑같아가 부사의 형용사야? 이렇게 똑같아 형용사네. 마곡에서 즐거운 회의했습니다. 마곡에서 즐겁게 회의했습니다죠. 즐겁다는 형용사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쓰면은 글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관하여, 이거는 100%, 한 99%는 일본어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다 글은 돼요.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죠.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 쓰지 말고, 에 대하여 쓰지 말고, 뭐뭐에 있어서 쓰지 말고,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관하여. 안 써도 글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도록 애를 써보세요. 저번에 제가 꼭 추방해야 될 두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 또 하나는 변화예요. 변화. 이거는 진짜 써도 너무 많이 써서 아주 이거를 쓰지 말아야지 하고 앉아있는 순간에 모든 방송에서 이 단어만 들립니다. 가능, 변화, 가능하다, 되다, 할 수 있다가 있잖아요. 더 쉬운 말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 바꾸다, 바뀌다. 바꾸다는 거는 능동형이고 바뀌다가 있잖아요. 이것만 없애도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관하여를 안 쓰는 게 무조건 좋고요. 겹조사 안 쓰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필요가 없는 단어는 다 지운다. 이게 우리 방법이잖아요. 작가와 대화의 필요 없어. 세계로 전진. 권력의
권력을 향한 뭐 권력을 향한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권력을 향한.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격조사 의를 안 쓰는 게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글에서 조사의가 나오면은 무조건 안 쓰도록 하셔요. 조사의가 나오는 순간에 동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를 안 쓴다. 근데 99%의 의는 쓸데없는 의예요. 안 써도 되는 의예요.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글 쓰면서 말하면서 의가 나올 때 안 쓰도록 노력을 해보셔요. 그러면 글은 곧 이렇게 토막만 고칠 수는 없어요. 전체 구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구조를 바꿀 때 의를 안 쓰면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의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를 쓰지 않으면 글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지시어 안 쓰기. 그러니까 뭐 부분 뭐 이런 거. 부분도 무지하게 쓰죠. 이놈의 부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거시기 머시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시기 하다, 뭐 머시기 하다. 이 자체가 굉장히 특정하지 않는 막연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시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저것, 이것 이런 거 쓰지 말고 그것이 가르치는 특정한 그 상황, 사건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얘 때문에 온 거예요. 거의 영어의 it이 온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지시대명사를 굉장히 자유스럽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영어에서도 사실은 이걸 안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반복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it이 뭐지 하고 그걸 찾게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꾸준하게 하면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게 전부 지시대명사잖아요. 이런 거를 안 쓰도록 하는 게 좋고, 종결 의미에서 이것도 우리가 무지 많이 씁니다. 것이다. 안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것이다라는 거 한 번 치는 것도 타이핑을 더 해야 되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글 자체가 경쾌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쓸데없다고 여겨지면 뺀다. 이게 글다듬기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것이다 쓰지 말자 이런 거죠. 대표님이 아침에도 그 얘기 하던데, 아니 깜빡하고 또 가능하다는 말 쓰려고 그랬다고. 근데 무조건 나오죠.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 고치는 게 진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하여간 이거는 쉬운 단어를 쓰자. 이거는 쉬운 단어를 왜 써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게 쓰는 게 잘 쓰는 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고사성어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멋있게 쓰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편이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쓸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근데 쉬운 단어를 놔두고도 어려운 단어 쓰는 거는 거의 병처럼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단어는 무조건 생깁니다. 단어는 무조건 생기니까 일단 안 쓰면
거기에 맞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많이 생기죠. 저는 그런 거 프랑스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외국어를 프랑스어로 대체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좋은 한글을 놔두고 도대체 나라 글을 살리는 일은 안 하는데 좀 기가 막히죠. 왜 그런 걸 안 할까? 좀 쉬운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이죠. 뭐 습관을 바꾸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습관을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이게 왜 틀린 거죠? 이거 자체는 비문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났잖아요. 바뀌었다는 화가 될 화잖아요, 그죠? 된 거를 또 시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하여간 화적 성시 안 쓰기 이거 안 되죠. 이거 없으면은 글 생활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이 화적 성시 안 쓰고 글을 쓸 수 있느냐? 다 쓸 수 있어요. 적이라는 거 너무 많이 쓰죠.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교육부 한때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적 자원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육 인적 자원부.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적 자원부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적이 붙으면 다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글이. 자,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논리적 자체가 굉장히 개념어잖아요. 논리적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은 맞아요. 근데 논리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논리적이라는 게 어떤 걸 논리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거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잖아요. 이치에 맞게.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치에 맞게. 자, 구체적으로 이거는 진짜 저도 못 바꾸겠어요. 구체적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알 거는 같아. 근데 이게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지금도 못 바꾸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것도 이치에 맞겠죠, 대부분. 화학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화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학적 거세. 약물 거세 아니에요? 약물 거세? 그 실체가 있다니까?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거세예요. 약물로. 근데 약물로 거세를 한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혹은 뭐 이렇게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한테 화학적 거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것도 있잖아요. 막상 글 안에 들어가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미온적 대응 이거 다 이렇게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써요. 과학적, 현상적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인식론적, 합법적 이게 전부 다 한자가 들어온 거죠. 전부 한자잖아요. 한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한자가 들어와 버려서 어려워진 거죠. 다 한자예요, 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한자에 의존하고 있고 외래어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국어를 다루는 기관에서 솔까말 이런 걸 표준어로 등록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솔까말은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건 한 번만 스쳐들어도 솔까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거는 무시하고 이런 것만 다 표준어로 인정해 주냔 말이에요. 저는 대담하게 이거는 써도 된다 이렇게 공인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한글 갖고 잘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할 말은 많지만 말 안 한다가 그게 뭐죠? 할 말 하안. 할만. 근데 굉장히 위트 있지 않아요? 저는 전부 한글 우리말이고 그건 딱 들으면 알겠잖아요. 금방 알 수 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현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거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써야 되냐고 우리가. 나는 화가 나 진짜. 그런 단어 난 너무 아름답더라고. 뭐 하여간 솔까말 그 많아. 제가 몇 개 조사했었는데 또 뭐 있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는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현상적이라는 단어를 버리면 거기에 많은 단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있어요. 대부분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 제목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죠. 그래서 이런 성 이런 걸 다 빼도 된다는 거예요. 도외시하다. 도외시가 뭐죠? 도자가 무슨 도예요? 한도 도자예요. 한도도. 한도도. 외는 뭐예요? 바깥 외. 시는 볼시예요. 볼시. 볼시하고 보일시하고 다른 거예요. 볼시다는 본다는 거고 시위대 할 때 시자는 보여주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건 시청하는 게 보는 거죠. 테레비는 보는 거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청자 입장에서. 근데 시위는 보여줄 시자예요. 내 위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도외시의 시는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한도 바깥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치지 않는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 대표님은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도 이 도자 무슨 도자 아는 사람 없다니까 이제. 왜냐 한자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한자 안 배웠으면 그냥 우리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시도 한자긴 한데 뭐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다 그에 맞는 한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여간 이런 규칙 정도니까 뭐 여러분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듬기 하는 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설가 중에는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에요. 황순원 소설가 6필 원고거든요. 직접 그 당시엔 타이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구양수가 나간 뒤에 구양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이 정도 글은 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정도 쓰는데 뭔 시간이 걸리냐고 일필휘지 했다고 해요. 일필휘지. 그래서 제가 붓을 한번 잡으면 그냥 휘갈기면 끝이 난다고 썼는데 마침 화장실 간 자리에
방석을 들추니까 고친 글만 이만큼 쌓였더라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칙이 뭐죠? 무조건 간결하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필요 없으면 다 버린다. 이게 원고를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야, 그렇게까지 원고를 다듬다 보면은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이거밖에 남을 게 없을 거라고. 진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방인 소설이 노벨상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이방인은 그냥 한글로 제대로 된 소설은 읽으면 한 두세 시간이면 읽는 분량의 짧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몇십 년을 쓴 거예요. 고치느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고치는 데 투자하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고치는 일이 글쓰기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이름이 뭐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연설 원고 작성하는 분이세요. 강원국 선생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채팅한 적 있어요. 채팅을 해서 그때 저도 이미 알았으니까 그래서 고치는 거 힘들죠 그랬더니 강원국 씨가 그러더라고요. 90%는 고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글은 90%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제목만 보면 알겠어. 내가 진짜 이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어 있나? 이거를 따져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론부터 썼나? 결론에서 역삼각형 기법으로 썼나? 이걸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여간 단문으로 썼나? 그러니까 짧게 쓰는 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이태준 씨 문장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제대로 쓰여진, 여기는 쓰여진이 맞죠. 왜냐하면 이태준이가 쓴 거니까. 쓰여진 글쓰기 책이에요. 문장 강화가. 진짜 이거 명문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분도 계속 단문으로 쓰잖아요. 단문은 아니네. 근데 하여간 문장 자체가 단문의 연결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하여간 더 잘 쓴 글은 제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홍보는 저 따라 하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쓰는 거죠. 길게 쓴다고 좋은 글은 아니니까.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올랐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판이 매력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계속 끊으라는 거예요. 끌고 가지 말라고. 초보자든 전문가든 글을 길게 써서 좋을 뻔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써라. 그래서 전부 단문 구조죠. 가끔가다 읽어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단문 구조로 갔느냐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수식어 다 빼라.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거 다 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고 나서 내 얘기 쓰고 그러면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요령 꼭 보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책은요,
소설가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적 무조건 나오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편집자가 만드는 거예요. 편집자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미디어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은 편집국장이에요. 편집국장이 뭘 하겠어요? 제목 검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목을 이 기사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문법으로 들어가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썸네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표지를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썸네일 문법도 기사 배치 문법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눈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좌상에서 우하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배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로 흘러가게 만들고 여기는 덜 중요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전체 편집에서 지금은 이제 다 깨졌어요. 왜냐? 인터넷 시대니까. 종이신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로판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는 좌상입니다. 좌상에서 흘러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기사가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상 이만큼이 1번, 두 번째 기사 여기에 여기 2번, 세 번째 기사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비중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사 편집인데, 이 편집을 놓고 편집국장이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를 위로 올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는 편성국장이 시간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웹 편집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웹에 글을 보기 좋게 올리는 요령이 있거죠. 어쩜 이거 유일하게 있는 자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한 건데, 웹글을 편집할 때는 이제 이거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웹 미디어사에서는 폰트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폰트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폰트하고 이 폰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어떤 폰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서,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폰트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좋다고, 왜 좋은지는 몰라요. 정보 소비자는 그게 왜 좋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요. 읽기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분석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전문가고, 대부분의 사람은 좋다 나쁘다만 아는 거예요. 근데 폰트나 이런 편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도 이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웹 기사에 반드시 사진이 들어가요. 먼저 거의 100개의 기사 중에 이 사진이 안 들어가는 기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의 위력은 글 100줄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관련 사진을 꼭 올리는 것부터 하셔요. 그래서 관련 사진 올리는데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갖다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경 쓰지 않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법 위반도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거는 거지, 뭐 배상금이라는 게 그 뭐 조회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배상금 얼마를 청구할 거냐고 자기들이.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예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 이상 거의 걸리지 않으니까 구글에다 쳐서 나오는 거 갖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닐 때는 썸네일 만드는 툴을 쓰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 툴 쓰는데 전 이거 쓰거든요. 뭘 쓰세요, 대표님? 저는 포토샵 쓰세요? 포토샵 쓰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 아니에요? 많이 썼어요. 뭐 쓰세요? 안 쓰. 뭐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썼어요? 이거 말고는 캔바라고 있잖아요. 캔바 쓰거나 하는데 저는 캔바를 쓰다가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캔바 쓰는 게. 그래서 포기하고 그때부터 또 유튜브를 안 하다가 최근에 미리 캔버스를 써보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캔버스 쓰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할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썸네일 만들겠다. 이게 유튜브 썸네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럼 여기에 업로드 하는 거죠. 뭐 업로드 하면 지금 어디 폴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진도 조금 전에 이제 어디에 이제 뽑아놓은 사진, 이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찍어. 그럼 뭐 찍어서 막 얘 늘리고 뭐 글자 집어넣고 하면은 5분이면 하나 멋진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5분도 안 걸려. 5분도. 그래서 이거로 만든 게 이게 다 그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5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상당히 고수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진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 글 쓸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뭐.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꼭 쓰셔라. 그래서 시간 안 걸리는 거니까 사진 써서 사진은 무조건 넣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사이즈를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유튜브 썸네일로 만든 거는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이즈가 달라서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그냥 사진만 올리는 거죠. 저는 페이스북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안 하세요? 왜 안 하게 되세요? 네? 사용자가 없어서 사용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에 요만큼만 이제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카페로 연결되게. 근데 이 기능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그대로 뽑아서 메일링 할 때 써요. 그래서 이제 메일링 한 거 보면 그 메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5만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어본 사람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제목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클릭하는 거죠. 영상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여기에 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순서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이 봐요. 근데 이런 거는 클릭 절 안 해. 왜냐하면 좋아요 안 눌러져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사람들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문제는 저하고 패친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다 알아요. 왜냐? 계속 봤으니까.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가끔 가다가 뭐 내가 해외여행 같은 거 사진 올리면 그거는 좋아요 무지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보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되게 쓸만한 거죠.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1882명. 4천 몇 명. 아까 보니까 1882명 좋아요. 이건 팔로우는 나하고 친구 관계는 아닌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한 거고, 친구는 근데 아무 소용 없어. 이런 친구 뭐 4,860명 있어도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은 공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을 모아두는 거 옮기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저 친구는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초창기에는 친구 해주세요 하고 막 눌러요. 근데 친구 요청하면은
자기들도 외로웠기 때문에 다 응대해줘요. 그렇게라도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가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자기 친구로 된 거는 다 이제 노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요. 그럼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속 친구 요청하는 거죠. 뭐. 그래서 거의 안 하죠. 근데 저절로 알려지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끔 가면은 뭐 요즘 뭐 한다며 다 안다, 다 알아요. 왜냐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건 메일링이죠. 메일링.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다음번에 한번 총 정리해드리겠지만 메일링 리스트를 컴퓨터로 추출을 해 가져요. 제가 53,000 리스트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긁어 모았어요. 프로그램으로 10만 개를 긁어 모았어요. 어떻게 모으냐?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포스팅 기사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그 이메일 주소를 뽑아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려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메일을 뽑아와.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근데 저는 그 불법을 언제라도 감행할 생각은 있어요. 왜냐? 그건 뭐 사람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범법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내면 아주 가끔 초창기에 그런 항의 글이 와요. 그러니까 너 내 이메일 주소 어떻게 얻었냐? 몰라, 우리 직원들이 그냥 외외에 등록된 이메일 뽑은 건데 거기 너가 걸려 있었나 봐. 뭐 미안하다. 너 그럼 리스팅 대상에서 빼줄게. 그럼 지가 그걸 갖고 고소를 해서 그 귀찮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도 제 이메일, 저는 이메일 관리 뭐 이걸 할 때는 꽤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아니 저기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일을 못 해요. 스팸함에 들어가면 무슨 뭐 전부 뭐 비아그라 뭐 완전 이런 거 도배가 돼 있는데 이걸 내가 고소하고 있겠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 예민 사람 가끔 있어요. 너 고소할 거라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진짜 미안한데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이거 문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뭐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집하다 보니까 걸렸나 봐. 뭐 미안하다 그러면 다 넘어가지. 그걸 가서 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상업용으로 인터넷 사진 쓰면은 그거는 직업으로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카페처럼 작은 데는 벌금이 얼마 나오냐? 쓴 만큼 나와요. 300명 클릭했어. 그게 얼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해. 그리고 또한 이걸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 수신 거부 버튼 만들어 놨잖아요. 수신 거부해. 근데 또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메일을 보내 나한테.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달래. 수신 거부 누르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도. 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수신 거부 버튼 누를게. 안 보낼게. 이거를 나는 이 동보 메일 기능을 쓰는 거죠. 이거로. 그래서 54,000명한테 보내는 거는 서버에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보 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서비스 업체한테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에 10만 원 주고.
그 10만 원 주면은 하루에 한 번 보낸다. 근데 뭐 하루에 너 2번 보낼래? 그럼 뭐 돈 더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편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카페와 메일링하는 과정에서 카페와 메일 같은 페이스북 각각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웹에서 웹글 게시물 글의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단을 쓸 때 반드시 한 줄을 바꿔 쓰는 거예요. 한 줄을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이나 신문사를 베끼면 신문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을 들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이건 오피니언 리더인데 이런 부제를 붙이죠. 부제. 이렇게 부제를 붙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썼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부제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만 봐도 끝났죠? 사진으로 다 설명을 했죠? 사진에 사진 설명글 넣어준 거죠?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여기서 행바꿈을 해줬죠. 행바꿈. 요만큼이 한 문단이라는 거예요. 문단을 바꿀 때는 행바꿈 해준다. 이게 규칙이에요. 웹 편집의 규칙. 문단을 바꿀 때는 행바꿈을 해준다. 문단을 바꿀 때는 행바꿈을 해준다. 문단을 바꿀 때는 행바꿈을 해준다. 이게 이전 종이 미디어에서는 없었던 규칙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웹은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쭉 이어지는 글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문단이 바뀔 때는 행바꿈을 해준다. 이런 규칙을 스스로 만든 거죠. 법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종이 시대에 종이 원고에서 없어진 건 뭐죠? 문단이 시작될 때 한 글자를 안으로 쓴다. 이게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문단을 바꿀 때 한 행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바꿀 때 문단이 바뀔 때는 한 행을 띄운다. 이게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읽기 편하더라는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면 계속 문단을 너무 자주 글자마다 한 줄마다 바꿔서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문단을 바꾸지 않아서 피곤하게 만드는 게 쭉 늘어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사진 사이즈 맞추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사이즈는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입니다. 근데 유튜브 썸네일 사진을 쓸 때 방법은 이 위를 약간 여유를 둬요. 이 위를 여유를 두고 되도록이면 이까지 안 나가게 하는 게 좋은데, 이 페이스북에서는 잘려요. 이 사진을 쓰면 어쩔 수 없이 잘려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링크 값은 링크 값 대로 주고 이 사진은 사진대로 따로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대표 사진을 끌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만 따로 올리면 깔끔해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뭐 전부 다 굉장히 실용을 중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게시판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부제를 붙인다는 건 이해하셨죠? 얘들은 거의 신문 기사, 미디어 기사는 철저히 부제를 붙입니다. 또 부제 붙이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보면은 이 인용구 표시가 있는 거예요. 사진 쓰고 사진 설명해주고 또 문단 바뀔 때 또 바꾸고 이런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규칙을 활용만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편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편집 관련이나 이쪽에서 뭐 지금까지 거에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고 좀 더 나갈게요. 진행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지. 지금 설명한 거 오늘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거까지 하죠. 마치고 다음번엔 다른 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티쿤이 홍보하는 방법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더 좋은 홍보 방법은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기 바라요. 근데 저는 초창기 때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 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또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다는 거는 홍보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 제일 먼저는 티쿤 해외 기반 카페에 올리는 거죠. 티쿤 해외 직방 카페에 글을 올리는데 해외 직방 카페 운영하는 것도 좀 요령이 필요하죠. 카페 만드신 분이 만들었죠. 재질 엔터프라이즈 카페 이렇게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대문을 두잖아요. 커드를 설치하죠. 그래서 가입할 때 뭐 본명을 쓰라거나 혹은 가입 조건에 뭐 댓글을 몇 개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글쓰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참조하면 가장 좋냐면 구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행동 패턴을 연구하냐면은 걔들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잖아요. 앞서 있는 회사는 어떻게 행동하냐? 회원을 유치할 때 어떻게 하죠? 허들을 다 없애요. 뭐만 받죠? 이메일하고 비번만 받죠. 근데 그 전에는 나 미국 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굉장히 행동을 쓸모 있게 한다는 거를 거기서 진짜 배운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입할 때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가입하다가 신경질이 나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구글 이런 데는 딱 2개만 받습니다. 이메일, 그 다음에 비번. 근데 이메일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이메일을 둘이서 가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인증받고 인증도 이메일로 해버렸어요. 초창기에. 요즘은 뭐 휴대폰 인증이 많아졌지만, 근데 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냐는 거지. 그래서 난 가입하다가 성질이 나서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또 보여줬다가 괜히 욕이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 가입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려고 그랬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 보니까 아닌데, 여기에 가서 내가 여기에 가입 인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가입 인사를 하려고 눌렀더니 지금 되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하다가 중단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 쓰려고 그러면 또 글쓰기 조건을 달아놨어요.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더 심해요, 사실은. 유튜브 광고를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유튜브 광고를 등록했더니 한 달은 가만히 놔둬요. 광고 열심히 하게 놔둬요. 그 다음에 지금도 떠요. 근데 신경 찔러서 이 자식들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유튜브 정말 성질나서 내가 이걸 집어쳐야 되나. 근데 집어치울 수도 없잖아요. 이제 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안 되네. 맞는데. 하여간 이건가 봐. 근데 하니까 한 달은 가만 놔두더니 한 달 뒤부터 요구사항이 계속 많은 거예요. 너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줘라. 너 다루는 품목이 뭐니? 아직까지 끝을 못 냈어요. 아침에 30분 동안 했는데. 근데 이미 나는 유튜브를 쓰면서 길들어져 버렸어요.
유튜브로 광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계속 경고장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제가 제발 전화 좀 해줘라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전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톡방에 가입하셨잖아요.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실 때 비번 없었잖아요. 저는 다 열어놔요. 굳이 왜 그거에다가 비번을 치게 하냐? 코드 말이에요. 입장 코드 발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에서 키포인트는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뚫는 자 흥하다는 그 표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는데 허들을 자꾸 만드는 순간에 내가 성에 갇혀요. 그래서 성을 쌓지 말고 길을 계속 뚫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흥한다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추세가 요즘 추세가 아니라 이치가 그런데 지금은 오픈 채팅방에 악성 도배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악성 광고자들, 뭐 성인 잡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열어놔요. 왜냐? 한번 얘를 강퇴시키면 얘가 다른 데서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아이디 하나 만드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얘들도. 그래서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겁부터 먹는 거야. 얘들이 들어오면은 아니 그리고 뭐 좀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좋아. 그 뭐 포론을 올렸어. 그럼 뭐 그렇게 사람 죽일 일은 아니니까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강퇴시키면 되고. 근데 그게 무섭다고 계속 벽을 만드는 거야. 들어올 때 코드 번호 쳐.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제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치는 벽 때문에 상대방이 못 들어오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운영 방침하고 상관되는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예견할 수는 없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잡상인이 많이 끼죠. 왜냐하면 근데 티콘 해외 직방 카페는 95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잡상인이 없어요. 근데 잡상이 초창기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문을 걸내는 거예요. 빗장을 치자. 근데 아니 놔두셔요. 그냥 원래 장터가 열리면 풍각쟁이도 들어오는 거고 야바위꾼도 들어오는 거고 뭐 뱀 파는 사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재밌다고 웃고 뭐 그냥 사람을 회롭게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 950명 있어도 뭐 들어와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요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벽을 없애라. 벽이 있으면 우리도 편하긴 하지만 우리 더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속담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그건 그런 날품팔이들이며 그냥 뜨내기 손님도 들어오고 사는 거지. 그리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도 저는 등급제 아예 안 두거든요. 뭐 그걸 아무나 쓰게 해도 안 쓰는데 쓰라고 그래도 안 쓰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아예 이거 줘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개방해라. 개방하고 자꾸 개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회사 상품 홍보 코너를 만들어 줘버려요. 그럼 또 안 해. 멀쩡히 하던 것도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그런 우리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자꾸 열어줘라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해외 직판 카페에 올리는 거고요. 해외 직판 카페에 올릴 때 카페 운영 방침은 되도록 개방해라. 그러니까 벽을 만들지 마라. 그게 좋다는 거고, 하여간 재즈는 쓰다가 왜 더 안 썼어요? 홍보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내 삶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회사 홍보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사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소설. 사소설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 아주 좁은 내 가족 얘기를 소설로 쓰는 거예요. 내 가족 얘기를. 그렇지만 명작이 됩니다. 왜냐? 그 가족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직장 생활, 내 이야기, 회사 얘기 말고, 회사 얘기는 이미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회사 생활, 내가 하는 회사 생활이 내 얘기인 거예요. 그게 경영자일 때는 회사를 경영하는 나 이야기, 직장인일 때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겪고 생각하는 이야기, 이게 내 얘기라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지금도 한국 경제 내년 이후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유튜브 정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다른 유튜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이 클릭해요. 근데 그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외 직판 카페에 올린다.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죠. 요거 나머지 정리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글을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테고, 그 글을 어떻게 이제 배포할 거냐 문제예요. 배포. 그래서 그 배포 건은 한번 고민을 오늘 잠깐 했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아니면 글 생활하면서 겪었었던 어려움 있나요? 여기 어떻게 끄죠? 좀 꺼주실래요? 녹화 꺼주실래요? 네. 글 생활하면서 어려움 좀 어떤 거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지금 좀 너무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거든요. 동영상 편집하는 거, 사실 동영상 편집 교육 방송 쭉 보고 요즘 뭐 쓰나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가 제일 좋아요? 브루? 곰믹스.